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관세에 대한 향방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이 언제쯤 이제 또 바닥을 잡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이제 타이밍도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업앤다운 시간에서 제가 현재 이 바닥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섣부르게 확신을 하지는 말자, 이번 주 정도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 날에 상호 관세 부과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과 무언가 이제 또 유화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유럽의 스탠스,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확인이 되어야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또 어느 정도 또 확인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간밤에 미국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이제 급등락이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하다가 그 대변인이 이제 또 이 관세 유예는 없는 일이다, 가짜 뉴스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트럼프가 또 이제 이 뭔가 협상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식의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하는 굉장히 또 이제 어지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가랑 저가 퍼센테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거의 이제 10% 가까이 등락폭이 있었던 굉장히 이제 어지러웠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해줬다 보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오히려 이제 미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은 현재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었던 구간이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반등세를 좀 강력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닥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너무 미리 확신을 가져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간으로 4월 9일에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실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틀 동안 이 유럽과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또 이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오전에 나온 속보 내용으로는 지금 중국은 미국에 굽히지 않는다 라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가적으로 50% 더 부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또 이 상호 관세 부과까지 여러 국가들이 또 이제 협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각 국가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미국향으로 관세에 대한 협상을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중국과 유럽이 이 미국의 이 관세의 압박에 대해서 과연 또 이제 맞보복을 하느냐 아니면 협상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잡혀 있는 상황. 미국장이 워낙에 이제 또 급락을 하고 있고 우리 장 자체도 미국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은 비슷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심리는 굉장히 또 강력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방향성이 약간은 안정만 찾게 되면 시장은 분명하게 또 이제 반등세로 나아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의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치 테마주를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많이 세일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접근할 준비를 하던가,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고 저가 매수 심리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었던 산업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방산이라든지 혹은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과 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져갔었던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이 바닥을 잡고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난하게 또 이제 그림을 돌려놓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할 준비를 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치 테마 쪽으로 현재 계속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든지 현재 시장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정치 테마 쪽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테마 쪽이 막 돌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후보군들이 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뭐 한동훈 뭐 그다음에 김동연 뭐 그리고 이제 김문수 등등 해서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후보 인맥군들 중에 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책 관련해서 지금 또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정책이 있잖아요. 저출산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뭐 AI 전략위원회 출범 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솔트루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저도 이번 주까지는 정치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월요일과 오늘 해서 이틀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치 테마 쪽이 수급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되면 지금 저출산 테마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K푸드 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또 뭐 AI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맥주 등등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상승률은 정치 테마 쪽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수급을 완전하게 밀어 넣는 쪽이 정치 정책 테마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치 정책 테마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률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치 테마가 약간은 가라앉는 그림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트렌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려면 이번 주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관세 딱 끝 요게 아니라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슈가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각 국가들이 또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단계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순환이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결론이 아직까지는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 테마 쪽으로만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고 이러한 그림은 이번 주가 어느 정도는 지나가야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종목들이 순환이 도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 할 수 있는 매매는 계속해서 정해져 있는 거죠. 정치 정책 테마 쪽으로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나는 정치 테마 안 할 거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았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차분하게 매수를 하든지 적어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가 계속해서 돌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지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정치 테마 쪽 이번 주에는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솔트룩스 같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뭐 정책이나 혹은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뭐 인맥이 엮였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저출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명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정책이니까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 강국위원회라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AI 강국위원회에 또 참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선 날짜가 잡혔죠. 6월 3일로 대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산업군들에 대한 이제 또 정책이 아마 저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상당히 또 이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관세 전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각 기업들에 대한 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야 될 기업들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 확실하게 나뉠 거고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생긴 만큼 이번 달과 다음 달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이제 밀어지는 그런 기업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조성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산업군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푸시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특이점을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서 정책적으로 푸시가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확실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현재 정치 테마와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 흐름을 어느 정도 또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돌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그동안의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언제 접근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그 부분이 되겠죠.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정치 테마 그리고 정책 테마가 어느 정도는 또 흐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닥을 잡고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저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섣부르게 바닥에 대한 확신을 하고서 섣부른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지라고 또 이제 바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는 대관세 전쟁 시대거든요. 관세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종목을 섣부르게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관세 시대라는 것은 기업이 성장을 하기 힘든 환경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매매를 했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시장 반등 시기에 무언가 이제 또 활발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지 못하고 또 단순하게 그냥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고개를 돌려놓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을 해놓고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별 정도만 먼저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섹터군별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그다음에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을 또 선별을 하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서 바닥 잡아주는 그림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언급을 드렸던 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잡고 있고 시스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시장에서 바닥을 잡고서 내가 반등을 예상을 하고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들고 가는 형태로 매매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재 시장은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바닥 잡으면 1차 매물 구간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잡고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기점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추가 상승을 노려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러한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 다음 또 이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다음으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하나시스템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이제 방산 쪽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놓고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은 분명하게 나올 거고요. 네,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계속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좋은 그림을 가져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할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바닥 구간은 확실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후보군 정도만 계속해서 뽑아 놓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돌려놓는 구간이 나왔을 때 비단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방산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매물 구간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을 잡고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닥을 섣불리 확신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했을 때 무작정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압박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에 맞게끔 순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순환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준비를 해주셔라 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서서 정치 테마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맥과 정책주 위주로 돌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어찌됐든 머리가 비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또 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관세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는 대응이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푸시가 될 수 있는 기업 계속해서 또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많이 쉬었잖아요. 지금 거의 2주 동안 정치 테마 쪽으로만 또 돌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다음 또 이제 돌 수 있는 트렌드 종목이 어딘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정치 테마주가 또 이제 많이 돌 텐데 오늘 상승, 이번 주의 상승은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맥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가라앉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3일이 이제 대선일이니까 그 이전에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차오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쉬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정치 테마 다음으로 또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디인가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이제 저가 부분이 다가왔고 요거는 분명하게 이제 이 기회인 건 맞거든요. 기회인 건 맞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경제 상황이 관세라는 압박감 때문에 녹록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매수가 되면 절대 안 되고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쪽에 대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또 이제 해칭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정치 테마 쪽에 막 돌고 있으니까 정치 테마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현재는 두 가지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치 테마 다음 돌 수 있는 트렌드가 어디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인맥주만 돌고 있으니까 인맥주 외에 정책적으로 푸시가 될 수 있는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전략들이 이번 주까지는 꼭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서 움직일 때 결국에는 그 움직이는 상황에 맞추어서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제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고 트렌드를 이끄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전략을 마무리를 해서 포트를 또 꾸려놓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조금 이제 또 많이 앞서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종목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환경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종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이 이제 저가 잡고서 이제 고개를 틀어놓는 그림이 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림에 맞추어서 또 이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군 정치 테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급을 좀 가져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종목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